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코인캐퍼 성반장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포기를 했다는 얘기는 뻥입니다. 자, 국내 포기까지는 아니고 국내를 버리고 미국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애절한 내용 오늘 영상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연휴 기간이었죠. 미국은 10월부터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을 1년 정도 유예를 해주겠다 이렇게 지난해 얘기를 했었는데 그 1년을 좀 더 연장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안 공장의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40%를 넘게 차지할 만큼 비중 크게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장이 안 되면 안 그래도 힘든 삼성전자는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었죠. 1년간은 별도의 허가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유예 연장 조치를 내렸지만 정말 메모리에도 이제 고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여전히 연장이 안 되고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특히 이 2023년 1분기 영업이익 정말 쇼킹했지 않습니까? 뚜뚜뚜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진짜 융단 폭격 중국 하나 막아버리니까 삼성전자 진짜 이 글로벌 대기업도 휘청거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는 더 끔찍해요. 지금 보이십니까? 2023년 2분기부터 적자가 나면서 쭉 지금 4분기에서 제가 5분기 연속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만큼 하이닉스도 정말 악정고타고 있습니다. 자, 2022년 영업이익이 2조 8,590명 그나마 흑자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2023년 예상은 그냥 마이너스 3조 4,023만.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1분기 고작 요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하이닉스는 앞으로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하이닉스는 차기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쁘게 나온 이유는 자, 바로 이 중국 반도체 매출 비중이 보시는 대로 뚝 떨어졌어요. 자, 삼성전자 상하이 판매법인 같은 경우 증감률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2%나 기록을 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26%를 기록할 만큼 그냥 자 중국하고 계속 하면 전혀 손해가 없던 부분을 뭐 치포라든지 미국 반도체법 이런 영향으로 해서 중국 입장에서도 계속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뚝뚝뚝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쪽에서 많이 판매를 하면 좋은데 세계 경기 자체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자 치포 같으면 미국 그래 우리나라 대만 일본 이렇게 이제 치포 동맹을 해서 이제 중국하고 대항하겠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치포 중에서 보시면 자, 이 법인세 부담률이 대만과 특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대만하고 한국하고 이 TSMC가 얼마나 대만 정부에게 엄청난 받았는지 딱 표가 납니다. 그죠? 자, 정부 지원이 이렇게 그냥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14.8% 정도 되죠. 한국하고 대만하고 차이면 14.8%를 영업이익에 대만은 노릴 수가 있고 TSMC 같은 경우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만큼을 법인세 내야 된다. 물론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돈이 줄어들 때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만큼 한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공장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4개 나라 중에 가장 법인세 부담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1분기 반도체 장비 특히 빅5 세계 5대 반도체 장비에서 실적 전망을 보시면 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줄었고 자 저는 이 ASMR 같은 경우는 안 줄 줄 알았어요. 근데 ASMR 같은 경우도 줄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중국 쪽에 아예 판매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아마 줄었지 않나 고 그리고 램 리서치라든지 KLA라든지 텔까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세계 시장이 200억 달러 추산한다면 제조사 투자 축소 감사는 직격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반도체 장비 상위 5개사 중국 매출 비중 변화까지 한번 보시면 그래서 줄었다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그죠? 어플라이즈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3% 정도 줄었고, 그죠? ASMR 같은 경우는 6%나 줄었습니다. ASMR 안 그래도 지금 수요자가 많은 게 상관은 없지만 비중이 가장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보면 텔이라든지 럴림서치나 KL 다 비중, 중국의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가 있는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 병행해요. 이 얘기는 즉슨 미국의 설비 투자가 앞으로 계속 많아질 거고 시장 중심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중국 쪽보다 이제 공장을 다 짓고 올라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매출 비중은 올라서지 않을 가능성이 된다. 자, 이러냐 미중 무역 분쟁도 있지만 중국이 자립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지금 왔을 뿐이지 결국은 중국이 시간 벌기 하면서 자기 국내 기업들 올라오면 다른 업체들 다 버릴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낸드 플러스 제조사의 YMTC와 그리고 창신 메모리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이제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고 최근 미국 제조로 한국 기업 입장에서 한숨을 돌린 상황이지만 아이폰 14부터 YMTC 낸드 플래시 탑재를 추진했던 점. 그러니까 미국도 안 한다고 하지만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 판매하는 제품은 저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원적인 부분이 분명히 좀 있어요. 우리나라 보고 하지 마라 하지만 애플 같은 데는 자, 중국 매출 빠지면 타격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기업과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당장 영업이익이 적게 나고 분명히 후퇴한 거는 맞지만 결국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란 거죠. 자, 그러면 메모리에서 우리도 비메모리라든지 이 패립 시장을 진출을 해야 되는데 특히 모든 기기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반도체 만드는 첫 단추가 패립스입니다. 여러분들 퀄컴, 미디어텍, 엔비디아, AMD 등 정말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이 내노라는 회사들이 대부분 패립스가 포진되어 있죠.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는 메모리보다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매출이 반 줄어도 영업이익은 그만큼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중 보시면 미국이 68%, 자 대만이 21%, 중국도 보시 9%인데요. 우리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다 얘기죠. 우리가 점점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1%밖에 안 돼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 생각보다. 자, 그러면서 우리 지금 칩5 동맹, 그죠? 기술은 미국이 되고, 패립스는 미국이 되고, 한국하고 타이완 같은 경우 생산, 만들어내고, 일본은 소재를 공급하겠다. 자, 전 세계 반도체 장비 73%, 파운드리 87%, 설계 및 생산의 91%를 장악하기 때문에 공장이 완공되고 이 반도체 공급만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느 정도 실제가 맞출 수는 있어요.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국내를 벗어나서 미국에 대규모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중국을 막고 있지. 미국에서 저기 안 들어가면 저 장비하고 파운더리 그다음에 설계 생산의 70%에서 90%를 차지하는데 그죠? 70에서 90%를 차지해도 어떻게 저쪽을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미국에 진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일시적인 방패라는 거죠. 자, 미국이 필립스를 갖고 있고 지금 생산은 한국 타이에 맡기지만 지금 미국의 생산 시설이나 소재를 맡길 기업이 없어서 맡기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맡길 때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쭉쭉쭉 올라오고 다른 미국 업체도 올라온다? 결국은 한국, 대만 버리겠다. 왜냐 여기 계속 지금 기술을 너 이거 보여도 설계하고 이런 거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믿고 할 수 있자. 싹 빼놓고 자기 업체 딱 주면 미국 업체 딱 주면 몇 년에 확 따라오거든요. 일시적인 방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패립스를 저희 나라도 키워야 되거든요. 이 패립스는 반도체 설계가 전문화되어 있는 회사로 제조 설비를 뜻하는 패브리케이션을 합성한 말로 팹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자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못했어요. 근데 LX 세미콘이 그나마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시는 대로 순위가 31위에서 지금 2021년 3분기 13%. 그래서 LX 세미콘 주가가 그렇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패립스는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요. 그 특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안 그래 반도체를 생산 자체를 못하게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페립스를 키워야 하는데 1%밖에 안 되는 것을 최소 중국보다는 더 키워야 되잖아요. 대만하고 따라가려면. 그런데 전체를 다 덩어리를 키우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이 퀄컴이나 미디어텍, 엔비디아, AMD를 단번에 뛰어넘을 수 없다면 페립스에도 특화를 해야 한다. 먼저 폭풍 성장하고 있는 이 차량용 반도체 먼저 이 특화를 시키자는 거죠. 국내 차량용 반도체 기술력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관건인데 우리만큼 대량 생산을 잘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TSMC 한국 빼놓고는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영위 클러스터를 지금 계속 부각시키고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 또 하고 있는데 우리 페립스를 키워야 되는데 자 먼저 특화해서 차량용 반도체 이 관련부터 먼저 키워 우리가 시간을 버는 동안 다른 나라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 제1 우리나라 이 반도체 수출 우리나라 제1 이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한번 1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애잔한 스토리 우리 그동안 시간을 꼭 벌어서 다시 올라서기를 저는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캠퍼스 홍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